인천국제공항의 이른 아침, 한 노신사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0대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 차림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군 거물 사업가의 정체를 아는 이는 이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서며 비서가 또다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영국 본사와의 중요한 미팅인데 이런 차림으로 가시면. 박영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필요는 없지. 수십 년간 들고 다닌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사업의 모든 역사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구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는 지금처럼 검소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소박한 점심을 먹고 출장 때도 항상 일반석을 이용했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박영호 할아버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공항 입구에는 한국 지사의 젊은 임원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박영호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임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 데스크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박영호요. 내가 다가가 말을 걸자 젊은 임원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명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누군가를 기대했을 텐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은 이쪽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비웃음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대우에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옷차림으로 주목받는 것보다 이런 모습이 더 편했죠.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동안 젊은 임원의 표정은 계속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힐끗힐끗 내 차림새를 살펴보았고 그럴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쪽은 퍼스트 클래스 전용 구역입니다만 체크인 카운터 직원도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항공권을 내밀었고 직원은 마지못해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나는 공항 라운지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노트를 펼쳐들고 이번 투자 협력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이 노트야말로 내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생각하니 말이죠. 이제 긴 비행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나는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오해와 편견이 더 큰 교훈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젊은 임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줄을 잘못 서신 건 아닌가요? 이쪽은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노인을 무시하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자리가 맞아요. 나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거친 풍파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장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탈 줄은 몰랐네요. 젊은 임원의 비아냥거림이 공공연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상대를 얕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내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피식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은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젊은 임원의 자리가 바로 내 옆자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퍼스트 클래스는 우리의 중요 고객을 위한 자리인데 그는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내 말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아, 회사 대표님을 뵌다고요? 그럴 리가. 그의 비웃음 속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임원은 창 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불편한 심기는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서빙하러 왔을 때도 그는 나를 의식한 듯 일부러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고급 와인을 주문하며 아는 체를 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급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낡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투자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의 임원이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회사 대표님은 바쁘신 분이라 시간도 없으실 텐데. 그의 말에는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런던까지는 12시간의 긴 비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반응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임원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올 때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눴고 값비싼 와인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며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별 고객들은 보통 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시곤 하는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영 불편하네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투자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임원은 이를 보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회사 대표님은 바쁘신 분이라. 그의 말에는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봐야 회의 때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차분히 대답하자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요? 아, 네. 그렇겠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승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기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젊은 임원은 더욱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와인은 특별히 제가 선택한 거랍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 준비했죠. 그의 말에는 의도적으로 나를 배제하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님, 혹시 식사는 편하게 하고 계시나요? 순간 젊은 임원의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젊은 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무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영호 회장님이시잖아요. 저희 항공사를 자주 이용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임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더니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 이름을 확인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회사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을 텐데 준비를 더 해두어야겠네요. 젊은 임원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비행 시간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그의 앞날이 문득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의 한마디로 시작된 반전은 순식간에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임원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더니 갑자기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화장실 좀.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사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처음으로 그가 존경의 뜻을 담아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노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오늘 우리 회사 대표님과 미팅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협력건으로 만나기로 했죠. 젊은 임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차 있었기에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왔고 젊은 임원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본사입니까? 박영호 회장님께서 지금 제 옆에 계신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마도 본사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가 급하게 사과를 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이야기하죠. 내 말에 그는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젊은 임원은 남은 비행 시간 내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때때로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나는 묵묵히 노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런던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젊은이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훈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비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젊은 임원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본사입니까? 지금 박영호 회장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박영호 회장님 맞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젊은 임원은 급히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당장 회장님께 깍듯이 모셔라.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습니다.
젊은 임원이 급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평범한 노인을 무시한 거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일세. 그 말에 젊은 임원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우리 회사 대표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실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젊은 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걱정할 것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자네의 그릇된 태도일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할 거야. 비행기가 런던 상공에 진입했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젊은 임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 역시 실수를 통해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네의 미래는 지금부터일세. 이 일을 교훈 삼아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말에 젊은 임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풍경이 보였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입국장 풍경은 인천국제공항과 사뭇 달랐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승객들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항 곳곳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퍼스트 클래스 게이트를 나서는 박영호 할아버지와 젊은 임원 마이클 스미스로 가정이 마주한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런던 본사의 대표와 임원진들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지만 화기애애함과는 거리가 먼 싸늘한 공기가 주변을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유니폼을 갖춰 입은 공항 직원들이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영국 본사의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대표의 등 뒤로는 10명 남짓한 임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모두가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회장님. 대표는 밝게 웃으려 애썼으나 초조함이 가득 배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을 텐데도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리무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편히 모시겠습니다. 대표의 정중한 태도에 주변을 지키던 임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사색이 되어버린 마이클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고 한참이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초리가 마치 레이저처럼 그를 향해 쏘아지자 마이클은 저절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임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이클, 듣자 하니 우리 회사의 귀한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군. 말해보게. 대표의 음성에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어쩌면 기내에서부터 이미 각오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그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임직원 중 한 명이 대표에게 살짝 다가와 보고를 하듯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마이클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대했는지,
어떤 무례한 언행을 했는지였을 것입니다. 대표의 이마에 파르스름한 핏줄이 도드라졌고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나?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예우해야 할 주요 투자자를 이렇게 대했다는 말인가? 대표의 질문에 마이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외모를 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했고, 이제 그 상대가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임을 깨달은 시점이었으니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대표는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임직원들을 돌아보며 선언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야. 마이클은 당장 직무정지 조치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날카로웠습니다. 임직원들은 일제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본 적 없는 강력한 징계가 예고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의 표정은 이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는 전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단호히 젓더니 다시 박영호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려 예의를 차렸습니다. 불쾌하셨을 겁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 임직원의 태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그제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거칠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또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제가 투자자로서 배우는 부분도 있군요. 대표님께서 너무 심하게 나무라진 마십시오. 그 말에 대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맹렬히 화를 내던 그가 막상 박 회장이 관용을 베풀려 하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미지와 원활한 협력을 위해 대표로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회사 방침상 이런 무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을 비롯해 어떤 직원이라도 귀빈을 이렇게 대한다면 중대한 문책이 뒤따를 겁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 주변 임직원들의 표정도 잔뜩 굳어졌습니다.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언제든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 경고가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어 보이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허둥댔습니다. 간신히 숨을 삼키며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회장님.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한편 박영호 할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이지만 그 풍기는 아우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온 자산가답게 여유롭고 관대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지요. 다만 이를 계기로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저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마이클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대표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마이클, 당장 오늘부터 근무정지다. 내가 다시 부르기 전까지 회사 출근하지 마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통보할 것이다. 그 순간 마이클의 얼굴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미 두 다리에 힘이 빠진 듯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청해도 대표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자, 회장님. 부디 이 일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곧바로 준비된 리무진으로 이동하시죠. 오늘 바로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미팅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숙였고 박영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 사이
마이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그를 데리고 입국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공항. 그 가운데서 오직 박영호 할아버지와 대표만이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영국 출장. 첫 단추부터 이렇듯 사건이 터졌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배움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의 에스코트를 받아 공항 밖에 도착하자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모시려는 운전기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는 비서처럼 보이는 중년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대표 역시 같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하자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해 정말 송구합니다. 특히 마이클은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아온 인재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런던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세상 일은 늘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가는 거니까요. 제가 화를 냈다면 더 큰 사단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옷차림 때문에 생긴 오해라면 그저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회사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일 미팅에서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리무진은 런던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렸고 이제 조만간 박영호 할아버지는 영국 본사와의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마이클의 징계 소식과 함께 대체 누가 이런 대형 투자자를 허름한 노인으로 착각하고 실수를 했느냐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영국에서의 일정은 마이클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되었고 회사 전체에는 거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진정한 품격과 넉넉한 마음이 이 모두에게 하나의 큰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과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영국 본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어진 해고, 선언과 대표의 강력한 경고는 곧 이어질 미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이 파장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마이클이 회사를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과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창문 너머로 템스강의 고즈넉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런던 시내 중심가의 화려한 야경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고풍스러운 새벽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긴 비행 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영국에서 맞이하는 아침 공기를 즐기듯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공항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저녁 만찬에서 다시 한번 극진히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별다른 내색 없이 담담하게 식사를 즐겼고 회사 임원들은 조심스럽게만 행동했습니다. 모두가 혹시나 할아버지가 불편해할까 전전긍긍했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나야 아무 문제 없다며 너그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마이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당분간은 업무에서 제외되었기에 참석이 어렵다라며 짧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어쩌면 모양새를 감안해 서둘러 내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일 아침 박영호 할아버지는 영국 본사의 초청으로 회의실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깔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이 회사의 역사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각 팀의 책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대표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뒤이어 임원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일제히 환한 미소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번 미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 듯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깔끔하게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익숙한 노트를 꺼내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두가 그 노트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전날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함부로 외모나 소지품을 두고 판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논의할 투자 협력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사업을 해왔지만 영국 시장은 독특한 점이 많으니 여러분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문을 열자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십 모델, 투자 지분, 장기 협력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할아버지는 중요한 부분마다 노트에 필기를 해가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이미지와 달리 사업적 감각은 날카롭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고 대표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오후에 마이클이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해명과 사죄를 하고 싶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이클과 잠시 대면하는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지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공항에서의 일로 본다면 마이클에게 상당히 섭섭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안 볼 이유는 없지요. 제가 특별히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가 배울 점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표는 안도한 듯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바로 비서에게 연락하여 마이클을 일정 조율에 포함시켰습니다. 오후 일정이 시작되자 본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다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마이클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초췌한 모습이었고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에 마이클은 더욱 움츠러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온 목적은 뻔했습니다. 바로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마지막 기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직원들은 자리를 피해주려는 듯 자리를 뜨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말렸습니다. 제가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도 당분간 출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침을 꿀꺽 삼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짓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제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되는 자리나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태도, 그리고 저를 대하시는 관용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투자가 무산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공공연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크게 믿고 투자를 결심했고 대표님과 임직원들의 노고와 역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실수가 이 회사 전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만한 일은 아니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 자네가 무엇을 얻느냐일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한 목소리는 오히려 마이클의 마음을 더욱 복받치게 했습니다. 마이클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보일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진심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공항에서 당장 해고를 언급했던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현재 자네는 직무정지 상태다. 하지만 박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상 우리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검토해 둘 수 있지. 다만 예전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거다. 마이클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마이클 씨가 본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회사 내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인재라 들었는데 이번 실수 때문에 그 역량이 묻히는 건 안타깝지 않나요? 할아버지의 말은 묵직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대표나 임원들 역시 마이클이 젊은 나이에 글로벌 업무를 맡을 정도로 실무 능력이 출중한 인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마이클이 노력해왔던 성과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보직을 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대한 용서와 조언 덕분인지 회의실의 무거웠던 기운도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이후 잠시 공백이 있자 마이클은 비장한 얼굴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마이클 씨가 배우겠다고 했으면 충분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서받았을 때 어떻게 보답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이날 이후로 마이클은 서류상으로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시간 날 때마다 회사에 들러 따로 업무 지원을 하며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안정한 처지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이 이끄는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뒤에서라도 돕겠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버티며 노력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조금씩 마이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잘난 척과 거만한 태도로 동료들을 대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낮은 자세로 다가가 의견을 묻고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곧 팀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일으켰고 자연스레 회사 분위기까지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미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종종 마이클의 근황을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표는 조심스럽게 그 젊은이 확실히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요, 대표님. 젊은 사람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더 큰 도약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에 실수하며 배웠지요. 이렇게 해서 박영호 할아버지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고 그 용서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한 결과는 사내에도 긍정적 파급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의 미팅과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진행될 장기 투자 프로젝트가 착착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본격적인 계약 서명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은 이전보다 한층 밝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긴장과 동시에 설렘을 품고 있었고 박영호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친 검토와 조율 끝에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투자협력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으로 성장해온 박영호 할아버지의 회사와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영국 본사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 시장에 확대할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대표는 결제 서류를 정리하며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박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노트를 꺼내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 노트가 협상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건 분명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나도 영국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믿고 도전해 봅시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서류에 잉크펜으로 사인을 마친 뒤 대표와 할아버지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과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노력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기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마이클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전처럼 거만하게 임원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업무를 돕거나 필요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가 서명식을 마친 뒤 마이클을 불러 세웠습니다. 마이클, 이제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단 예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동안은 현장 지원 업무로 배정될 거다. 이 점은 받아들일 수 있겠나? 마이클은 고개를 숙인 채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는 흐뭇한 표정으로 박영호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용서가 아닌 처벌을 강력히 원하셨다면 마이클은 이미 이 회사를 떠나야 했겠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요. 내가 투자자로 참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이클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마이클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해서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영국 본사는 작게나마 축하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샴페인과 다과가 마련된 자리에서 직원들은 활기차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딱딱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들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자, 박 회장님을 위해 건배합시다. 대표가 외치자 모두가 샴페인 잔을 들고 할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맞췄습니다. 건배.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모두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답게 편안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자리를 둘러보며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잔뜩 긴장해 있던 마이클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자 마시던 음료를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클 씨, 이젠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 자네가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하지. 마이클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전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크게 부딪히면서 배울 때가 있는 법이죠.
기왕이면 그걸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나중에 자네가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이번 경험이 분명히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친 뒤 할아버지는 대표, 임직원들과도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비서와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곧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호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본사의 대표와 임직원 일부가 직접 공항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지난번 공항에서의 얼어붙은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환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프로젝트와 협력 방안은 이메일과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옮겨 뒤쪽에 조용히 서 있던 마이클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이클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외모나 차림새가 아닌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길 바라오. 그럼 회사도 자네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게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마이클은 두 손을 모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이클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회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이다. 그 다짐은 마이클 개인의 변화를 넘어 궁극적으로 회사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운명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코노미석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승객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냥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시선도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고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외향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창문 밖으로 런던의 풍경이 점차 작아졌습니다. 이제 곧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기체가 대한민국으로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노트에서 하나의 장이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과 깨달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박영호 할아버지의 영국 출장 이야기는 마무리되어 가지만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던진 파장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회사 내부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참교육이란 상대를 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가 스스로 깨닫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가 보여준 관용과 배려, 그리고 그가 지닌 진정한 품격은 영국 회사와 마이클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곧 양측의 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사업과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가짐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스쳐가는 낯선 이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한 번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진심 어린 공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려 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거칠애가 아닌 진정성으로 채워질 때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